둘. 시집 온 지 한 달 남짓한 금년에 15살밖에 안 된 순이는 잠이 어리더릿한 가운데도 숨길이 갑갑해짐을 느끼었다. 큰 바위로 내리눌리는 듯이 가슴이 답답하다. 바위나 같으면 싸늘한 맛이나 있으련마는 순이의 비둘기 같은 연약한 가슴에 얹힌 것은 마치 장마지는 여름날과 같이 눅눅하고 축축하고 무더운 데다가 천근의 무게를 더한 것 같다. 그는 복날의 개와 같이 헐떡이었다. 그러자 허리와 엉치가 뻐개내는 듯 쪼개내는 듯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이 산산이 바스는 것 같이 욱신거리고 쓰라리고 쑤시고 아파서 견딜 수 없었다. 쇠막대 같은 것이 오장육부를 한편으로 치우치며 가슴까지 치받쳐 올라 콱콱 뻐지를 땐 순이는 입을 딱딱 벌리며 몸을 위로 치수린다. 이렇듯 아프니 저기 하면 잠이 깨이련만 왼종일 무리기, 절구질하기, 물방아 찢기, 논에 나간 일꾼들에게 밤 나르기에 더할 수 없이 지쳤던 그는 잠을 깨랴 깰 수 없었다. 그렇다고 그가 혼수 상태에 떨어진 것은 물론 아니니 이리다간 내가 죽겠구먼 어서 잠을 깨야지 하면서도 풀칠이나 한 듯이 좋아붙는 눈을 뜰 수가 없었다. 흙물같이 텁텁한 잠을 물리칠 수가 없었다. 연애 입을 딱딱 벌리며 몸을 치수르다가 나중에는 지긋지긋한 고통을 억지로 참는 사람 모양으로 이까지 빠드득 갈아붙였다. 얼마 만에야 무서운 꿈에 가위 눌린 듯한 눈을 어렴풋이 뜰 수 있었다. 제 얼굴을 소뚜껑 모양으로 덮은 남편의 얼굴을 보았다. 함지박만한 큰 상판의 검은 부분은 어두운 밤빛만 어우러졌는데 번쩍이는 눈깔의 흰자위, 침있게 흐르는 입술, 그것이 비뚤어지게 열리며 드러난 누런 이빨만 무시무시하도록 뚜렷이 알아볼 수가 있었다. 그러자 가뜩이나 큰 얼굴이 자꾸자꾸 부어오르더니 또 약볕으로 찢어놓은 암갈색의 어깨판도 따라서 확대되어서 깍지똥만 하게 되고 집채만 하게 된다. 순이는 배꼽에서 솟아오르는 공포와 창자를 뒤트는 고통에 몸을 떨었다가 버르적거렸다가 하면서 염치 없는 잠에 뒷덜미를 짚히기도 하고 무서운 현실에 눈을 뜨기도 하였다. 그 고통으로부터 겨우 벗어난 때엔 6월의 짧은 밤이 벌써 새었다. 산해의 어마어마한 윤곽이 방이 비잡도록 움직이자 밖으로 나간다. 들에 새벽일 하러 나감이리라. 그제야 순이도 긴 한숨을 쉬며 잠을 깰 수 있었다. 짙은 먹칠이나 한 듯하던 들창이 제빛으로 변하며 가물가물한 가운데 노란노랗이 삿자리의 눈이 드러난다. 운묵에 놓인 허술한 경대 위에 번들번들하는 석경이라든지 머리맡벽에 걸려있는 누럭장이라든지 원수의 방이 분명하다. 더구나 제 등대기 밑에는 요까지 깔려있다. 이것은 어찌된 셈인고? 순이는 정신을 차리며 생각해 보았다. 어젯밤에 그가 잔 데는 여기가 아닐 테다. 밤이 되면 의뢰에 당하는 이 몹쓸 노릇을 하루라도 면하려고 저녁 설거지를 마치던 마태 아무도 몰래 헛간으로 숨었었다. 단지 둘밖에 아니 남은 벼섬을 의지삼아 빈 섬꺼적을 깔고 두 다리를 쭉 뻗칠 사이도 없이 고만 고달픈 잠에 떨어지고 말았었다. 그런데 어찌 또 방으로 들어왔을까? 그 원수의 놈이 유욕에 번쩍이는 눈알을 부라리며 사면팔방으로 찾다가 마침내 그를 발견하였음이리라. 억세인 팔로 어렵지 않게 자는 그를 안아다가 또 원수의 방에 갖다 놓았음이리라. 그리고는 또 원수의 그 노릇. 이런 생각을 끝도 맺기 전에 흐릿허분한 잠이 다시금 그의 사게 물러난 몸을 엄습하였다. 집안이 떠나갈 듯한 시어미의 소리가 일어났다. 안 일어났니? 어서 쇠죽을 끓여야지. 그 소리가 끝도 나기 전에 순이는 빨딱 몸을 일으킨다. 한 손으로 눈을 부비며 또 한 손으로 남편의 벗겨놓은 옷을 주섬주섬 총망이 주워 입는다.
그는 시방껏 자지 않았던가. 그 거동을 보면 자기는 새로 정신을 한껏 모으고 호령이라를 기다리던 군사나 질비 없었다. 그러리만큼 자던 잠결에도 시어미의 호령은 무서웠습니다. 총총이 마루로 나오니 아직 날은 다 밝지 않았다. 자욱한 안개를 격해서 광채를 잃은 흰 달이 죽은 사람의 눈깔 모양으로 힘을 걷게 서우로 기울고 있다. 저녁에 앉혀놓은 새죽솥에 가자 불을 살랐다. 비록 여름일망정 새벽 공기는 찼다. 더욱이 으스러운 기를 느끼던 순이는 번쩍하고 불붙는 모양이 매우 좋았다. 새빨간 입술이 날름날름 집어주는 솔가비를 삼키는 꼴을 그는 흥미있게 구경하고 있었다. 고된 하룻밤으로 말미암아 더욱 고된 순이의 하루는 또 시작되었다. 쇠죽을 다 끓이자 아침밥 지을 물을 또 아니 여울 수 없었다. 물동이를 이고 두 팔을 지켜 그 귀를 잡으니 겨드랑이로 안개 실린 공기가 싸늘싸늘하게 기어들었다. 시냇가에 나와서 물동이를 놓고 한번 기지개를 켰다. 안개에 묻힌 올망졸망한 산과 등성이는 아직도 몽롱한 꿈길을 헤매는 듯 엊그제 농부를 기뻐 뛰게 한 큰 비의 덕택으로 눈이란 눈엔 물이 질번질번한데 흰 안개와 어우러지니 마치 수은이 엉킨 것 같고 벌써 옮겨놓은 모들은 파릇파릇하게 졸음이 오는 눈을 비비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저 혼자 깨었다는 듯이 시내는 쫄쫄 소리를 치며 흘러간다. 과연 가까이 앉아서 대미다 보니 새맑은 그 얼굴은 잠 하나 없는 눈동자와 같다. 순이는 퐁하며 바가지를 넣었다. 생채기 난 데를 메우려는 듯이 사방에서 모여든 물이 바가지 들어갔던 자리를 둥글게 에워싸며 한동안 야료를 치다가 그리 중상은 아니라고 안심한 것 같이 너르게 둘레를 그리며 물러나갔다. 순이는 자꾸 물을 퍼내었다. 한 동이를 여다 놓고 또 한 동이를 잃어왔을째 그가 벌써부터 잡으려고 애쓰던 송사리 몇 마리가 겁없이 동실동실 떠다니는 걸 보았다. yor랑yor랑하는 그 모양이 펑 얄미웠다. 숨소리를 죽이고 가만히 두 손에 넣어서 움키려 하였건만 고놈들은 용하게 빠져 달아나고 난다. 몇 번을 허대만 쓴 순이는 고만 화가 더럭나서 이번에는 돌멩이를 주워다가 함부로 물속의 고기를 때렸다. 제 얼굴에 옷에 물만 튀었지 고놈들은 도무지 맞지를 않았다. 짜증이 나서 울고 싶다. 돌질로 성공을 못할 줄 안 그는 다시금 손으로 움켜보았다. 그 중에 불행한 한 놈이 마침내 순이의 소나기에 들고 말았다. 손새로 물이 빠져가자 제 목숨도 찾아가는 것에 독살이나 내인 듯이 파득파득하는 꼴이 순이에게는 재미있었다. 얼마 안 돼서 가련한 물짐승은 죽은 듯이 지친 몸을 손바닥에 붙이고 있을째 잔인하게도 순이는 땅바닥에 태기를 쳤다. 아프다는 듯이 꼼지럭하자 고만 적은 목숨은 사라졌건만 그래도 아니 죽었거니 하고 순이는 손가락으로 건드려 보았다. 그래서 일순간 전에는 파득파득하고 살았던 그것이 벌써 송장이 된 것을 깨닫자 생명 하나를 없앴다는 공포심이 그의 뒷덜미를 짚었다. 그 자리에서 곧 송사리의 원혼이 날 듯 싶었다. 질팡갈팡 물을 깃고 돌아서는 그는 누가 뒤에서 머리칼을 잡아당기는 듯 하였다. 눈코를 못 뜨게 아침을 치르자 말자 그는 또 보리를 쬐어야 한다. 절구지를 하노라니 허리가 부러지는 것 같다. 무거운 절구에 끌려서 하마터면 대가리를 절구통 속에 찌을 뻔도 하였다. 팔이 떨어지는 것 같다. 그래도 그는 깽깽하며 끝까지 절구지를 아니할 수 없었다. 또 점심이다. 부랴부랴 밥을 다 지어서는 모심기 하는 일꾼, 거기는 자기 남편도 끼었다. 에게 밥을 날라야 한다. 국이며 밥을 잔뜩 담은 목판이 그의 정수리를 내려누르니
모가지가 자라에 그것같이 옴츠려지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키까지 졸아든 듯하였다. 이래가지고 떼어놓기 어려운 발길을 옮기며 삽작 밖에 나섰다. 새말갛게 개인 하늘엔 구름 한 점도 없고 중천에 솟은 햇님이 불같은 볕을 내리퍼붓고 있었다. 질펀한 들에는 흙의 아들이 하얗게 흩어져 응석피듯 어머니의 기름진 젖가슴을 철벅거리며 모내기에 한창 바쁘다. 그들의 굽혔다 폈다 하는 서슬에 옷으로 다 여미지 못한 허리는 새까맣게 찧어놓은 듯하다. 염치 없이 눈에까지 흘려드는 팥죽 같은 땀을 닦노라고 얼굴은 모두 흙투성이가 되었다. 그래도 한시라도 속히 한 폭이라도 많이 옮기려고 골똘한 그들은 뼈가 휘어도 괴로운 한숨 한 번 쉬지 않는다. 도리어 그들은 노래를 부른다. 가장 자유로운 곡조로 가장 신나게 노래를 부른다. 땅은 흠씬 젖은 물을 끓는 햇발에 바래이고 있다. 논두렁에 엉클어진 잡풀들은 사람의 발이 함부로 밟음에 맡기며 발이 지나가기를 기다려 고개를 쳐들고 부신 햇발에 푸른 웃음을 올리고 있다. 거기는 굳세게 힘있게 사는 생명의 기쁨이 있고 더욱더욱 삶을 충실히 하려는 든든한 노력이 있었다. 간단히 말하면 건강이 넘치는 천지이었다. 불건강한 물건의 존재를 허락하지 않는 천지이었다. 이 강렬한 광선의 바다, 싱싱한 공기를 마시기엔 순이의 몸은 너무나 불건강하였었다. 눈이 핑핑 내어돌리며 머리가 어질어질하다. 온몸을 땀으로 미역감기면서도 으쓱으쓱 한기가 들었다. 빗물이 고인 데를 건너뛰랄째 물속에 잠긴 태양이 번쩍하자 그의 눈앞은 캄캄해졌다. 문득 아침에 제가 죽인 송살이란 놈이 퍼드득하고 내다르며 방어만치나 어마어마하게 큰 몸뚱이로 그의 가는 길을 막았다. 속으로 악 외마디 소리를 치며 몸을 빼쳐 달아나려고 할째 그는 고만 무엇인지 분간을 못하게 되었다. 누가 저의 머리채를 잡아서 뺑송이를 돌리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럴 사이에 그는 벼락치는 소리를 들은 채 정신을 잃었다. 한참 만에야 순이는 깨어났건만 본정신이 다 돌아오지는 않았다. 어리둥절하게 눈만 멀뚱거리고 있는 사이 점심밥을 이고 나가던 일, 너른 들에서 눈을 부시게 하던 햇발, 길을 막던 송사리 생각이 차례차례로 떠올랐다. 그러면 이고 가던 점심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서 휘 사방을 둘러볼 겨를도 없이 그는 외마디 소리를 치며 몸을 소스라쳤다. 또다시 그 원수의 방에 누웠을 줄이야. 미친 듯이 마루로 뛰어나왔다. 그의 눈은 마치 귀신에게 홀린 사람 모양으로 두려움과 무서움에 호동그레졌다. 마당에 널어놓은 밀을 고무래로 젓고 있는 시어미는 뛰어나오는 며느리에게 날카로운 눈살을 던지었다. 국과 밥을 모두 못 먹게 만든 것은 고만두더라도 몇 개 안이 남은 그릇을 깨 두들긴 것이 한없이 미웠으되 까무러지기까지 한 며느리를 일어나던 마트에 나무라기는 어려웠음이리라. 인제 정신을 차렸느냐? 왜 더 누워서 조리를 하지? 방정을 떨고 나오니? 어서 방으로 들어가서 누웠으려무나. 부드러운 목소리를 짓노라고 매우 애를 쓰는 모양이다. 그래도 순이는 비실비실하는 걸음걸이로 부득부득 마당으로 내려온다. 방에 들어가서 조리를 하래도 그래. 이번에는 어성이 조금 높아진다. 싫어요. 괜찮아요. 순이는 방에 다시 들어가기가 죽기보담 싫었다. 또 고분고분히 말을 아니 듣고 악질을 부리는군. 하다가 속에서 치받치는 미움을 걷잡지 못하겠다는 듯이 고밀개 자루를 거꾸로 들 사이도 없이 시어미는 며느리에게로 달겨들었다. 요 방정 맞은 년 같으니 어쩌자고 그릇을 다 부수고 아실랑 나오는 건 뭐냐? 요 얌치 없는 년 같으니
저번 장에 산 사발을 2개나 산산조각을 만들고 하고 푸념을 섞어가며 고밀개 자루로 머리 등 다리 할 것 없이 함부로 두들기기 시작한다. 순이는 맞아도 아픈 줄도 몰랐다. 으스러지는 듯이 찌뿌두두한 몸에 툭툭하고 떨어지는 매가 도리어 괴상한 쾌감을 일으켰다. 요런 악지 센 년 좀 보아. 어쩌면 마저도 울지도 않고 요렇게 서 있담. 하고 또 한참 매질을 하다가 스스로 지친 듯이 고밀개를 집어던지며 요년 보기 싫다. 어서 부엌에 가서 저녁이나 지어라. 순이는 또 시키는 대로 부엌에 들어가서 밥을 안 쳤다. 그럭저럭 하루에는 저물어 간다. 으슥한 부엌은 벌써 저녁이나 된 듯이 어둑어둑해졌다. 무서운 밤, 지겨운 밤이 다시금 그를 향하여 시꺼먼 아가리를 벌리려 한다. 해질 때마다 느끼는 공포심이 또다시 그를 엄습하였다. 번번이 해도 번번이 실패하는 반피할 궁리로 하여 그의 좁은 가슴은 쥐어뜯기었다. 그럴 사이에 그 궁리는 나서지 않고 제 신세가 어떻게 불쌍하고 가엾은지 몰랐다. 수백 리 밖에 부모를 두고 시집을 온 일, 온 뒤로 밤마다 날마다 당하는 지긋지긋한 고생. 더구나 오늘 시어머니한테 두들겨 맞은 일이 한없이 서럽고 슬퍼서 솟아오르는 눈물을 걷잡을 수 없었다. 주먹으로 씻다가 팔까지 젖었건만 눈물은 그치지 않았다. 그때이었다. 누가 뒤에서 그의 어깨를 흔들었다. 순이는 무심코 돌아보자 말자 간이 오그라붙는 듯하였다. 난일을 다하고 돌아왔음이리라. 그의 남편이 몸을 굽혀서 어깨 너머로 그를 대밀어다 보고 있지 않은가. 그 볕에 그을은 험상궂은 얼굴엔 어울리지 않게 고드라운 표정과 불쌍해하는 빛이 역력히 흘렀다. 그러나 솔개에 채인 병아리 모양으로 수만 번 옳히쉬지 못하는 순이는 그런 기색을 알아볼 여유도 없었다. 왜 울어?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라고 꺽쇠인 목을 떨어뜨리며 위로를 하면서 그 소뚜껑 같은 손으로 우는 순이의 눈을 씻어주고는 나가버린다. 남편을 본 뒤로는 더욱 견딜 수 없었다. 가슴을 지질러서 숨기를 막는 바위, 온몸을 바스려내는 쇠몽둥이. 시방껏 흐르는 눈물도 간데 없고 다시금 이 지긋지긋한 반피할 궁리에 어린 머리를 짰다. 아니, 밤 탓이 아니다. 온전히 그 원수의 방 때문이다. 만일 그 방만 아니면 남편이 또한 눈물만 씻어주고 나갈 따름이다. 그 방만 아니면 그런 고통을 줄려야 줄 곳이 없을 것이다. 그 원수의 방. 그 방을 없애버릴 도리가 없을까. 이때 방을 피하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한 순이는 그 방을 없애버릴 궁리를 하게 되었다. 밥이 보글을 하고 넘었다. 순이는 소뚜껑을 열려고 일어섰을 째 부뚜막에 얹힌 성냥이 그의 눈에 띄었다. 이상한 생각이 번개같이 그의 머리를 스쳐 지나간다. 그는 성냥을 쥐었다. 성냥 쥔 그의 손은 가늘게 떨리었다. 그러자 사면을 한번 돌아볼 겨를도 없이 그 성냥을 품속에 감추었다. 이만하면 될 일을 왜 여태껏 몰랐던가 하면서 그는 생글에 웃었다. 그날 밤에 그 집에는 난데없는 불이 건너방 뒷곁 추녀로부터 일어났다. 풍세를 얻은 불길이 삽시간에 온 지붕에 번지며 훨훨 타오를 째 그 뒷집 단모서리에서 순이는 근래 없이 환한 얼굴로 기뻐 못 견디겠다는 듯이 가슴을 두근거리며 모로 뛰고 새로 뛰었다.